자, 김건희가 이제 해외 순방을 나가서 뭔가 꽁냥꽁냥 하다 들어왔어. 이게 얼마나 웃긴 짓인지 한번 보려고요. 일단 김건희 들어오던 날 아크로피스타 앞에 김건희 팬클럽에 서서 환영합디다. 겁나게 많이 나왔네요. 정말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이번 순방에서 교민들 나와서 환영 인파 전혀 없었죠. 한양님표가 아니라 윤석열 물러가라고 시위되었습니다. 다.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 와중에 저렇게 그 밤중에 나와서 저렇게 귀국을 환영했다니. 예. 한 근데 10명 남짓 이 됩니다. 모인 사람들이 정확히 10명이거든요. 정확히 뭔가 의심되지 않습니까? 뭔가 딱 숫자가 너무 딱 맞아떨어져. 그래야지 n분의 1 하면은 딱 뭔가 맞아떨어지는 그 느낌. 예. 이번에 김건희가 해외에 나갔는데 김건희가 공개된 일정은 나중에 이제 알려지는 거죠. 그 행위를 할 때는 비공개해서 계속 비공개를 했어요. 비공개. 이것도 웃긴 겁니다. 왜 비공개합니까? 뭐 개인 일정으로 간 겁니까? 뭐 사적 업무로 간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개인 일정으로 갔다고 했는데 캐나다 총리를 개인 일정으로 어떻게 만납니까? 제가 캐나다 가가지고 나 개인 일정으로 총리 부인 만날 수 있어. 이거 아니잖아요. 뭐 캐나다 총리가 고등학교 동창이래요? 그게 왜 개인 일정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 가지 이제 여기서 문제점을 짚어봐야 돼요. 첫 번째, 김건희가 단독 일정 없다고 했어. 맞아요. 대통령 동반 일정만 단독 일정 계획 없어라고 거짓말을 해. 이게 순방 전에 나왔던 거예요, 일정에. 그래놓고 실제로는 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중에 이제 사후에 공개한 일정들 사진 몇 개 볼게요. 김건희가 이제 캐나다 가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아, 미국에서. 미국에서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일정을 뭐 쉽게 표현한 파파미 만들기인데 저 사진 되게 무서워요. 이 사진 표정이 진짜 희한한 건데. 뒤에서 떠들면 죽어. 약간 이런. 아니 근데 이런 사실을 공개하는 게 더 웃기잖아요. 맞아, 이거 김건희가 골랐을 가능성이 크죠. 아, 좀 웃어놔 주지. 너무 무섭잖아, 진짜. 그래서 이런 짤이 나왔어. 미저리 대 유저리. 유저리. 아, 넘어가시고요. 이거 공개하는 것도 웃기다는 거지. 그다음 요게 이제 공개된 일정이고 비공개 일정입니다. 아, 이것도 공개된 거다. 네, 공개된 거 이제 캐나다 그 트리도 총리 부인과 미술관을 가서 뭐 우리 수목카드 전시했으면 좋겠다라는 뻘소리 하고 왔죠. 네. 근데 이제 중간에 우리 언론에는 전혀 그 공개 입증, 그러니까 만난다 이런 게 계획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사진들도 지금 뭐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아서 정말 공개되지 않았나. 도대체 우리 명신이 언니는 그러면 어디가 있었을까? 궁금해서 먼저 찾아봤습니다. 왜냐면 이번 유엔 총회 때도, 그러니까 연설할 때도 윤석열만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언니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면 지난번 나토에서 만난 언니들도 있고 했을 텐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런 사진이 나온 겁니다. 언니들이 좀 봤던 언니들 좀 많죠. 그러니까 그 우리 명신이 언니 옆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 비르짓 네, 있고요. 브리짓이 있고요. 브리짓이 있고 나머지 이제 그 유엔 참가국들 부인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게 그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의 영부인이 주최한 이제 리셉션 같은 거였는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저기가 김명신이 혼자만 저렇게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저기에 판에 다 영부인들이 사인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저 사인이 뭐냐면 제로 웨이스트에 대한 사인이에요. 우리 명신 언니는 저게 뭔 줄 알고 썼을까? 우리 남편은 원전을 팔고 있는데 나는 제로 웨이스트에 사인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저는 너무 웃겼어요. 그리고 다음 사진은 왜 사진을 공개 안 했는지 아시겠죠? 아니, 왜 이렇게 다 10년 사진들 같이. 언니가 사진이 표정이 묘합니다. 이게 뭐 사실 브리짓하고 에르도안 대통령 영부인은 잘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릴리즈 안 한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랬다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결론은 단독 일정은 없어라고 말했는데 단독 일정이 있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저는 무엇보다 저거 보면서 진짜 제2부속실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부속실 절대 안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려고 안 만들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뭐 만약에 했었으면은 또 김건희 옷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났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 김건희 옷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있죠. 오라이 했던 사진. 그날 유엔 연설장에서 입던 옷 그대로 입고 나왔고 이제 그날
다른 영부인들은 이거 많이 했거든요. 그 터키의 뭐 전통 음식 같은 거 맛보고 이런 걸 했었는데 예. 거기에는 김건희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게 사실 이날 일정이 좀 급박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회담이 또 하나 의심할 수 있는 게 만약에 공개했다면 그 노무현 대통령 참배에 갔을 때나 다른 일정에서 이제 비공식 수행원들이 그러니까는 누군지 모르는 그러니까 사적 인연들이 이렇게 동행되는 케이스가 불거졌었잖아요. 그것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그 부조리나 불합리가 분명히 또 하나 발견이 됐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감추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불안한 거야. 내외가 다. 뭐 한남은 가가지고 막 역설하고 그러지 않을까 불안하고 하늘 무슨 명품 같은 거 밀수하지 않을까 불안한 거야. 사실은 나 희한하고요. 근데 더 골 때리는 건 이거였었죠.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 캐나다 국가가 연주되고 있는데 캐나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이 모질이는 뭘까요? 박쥐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박쥐는 대통령이 하니까 그냥 저쪽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소르신한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 보소르신. 어떤 나라에 이 사진처럼 박병석 국회의장은 손 안 올리고 있고 바이든은 손을 올리고 있고 윤석열이 손 올리고 있는 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나라 국가가 올리고 있을 때 손을 올리는 거지. 축구샵 안 봤어? 애국가가 올리면 우리나라 손흥민 왜 모든 선수들이 손을 올리고 경례를 하잖아. 다른 나라 국가가 올릴 때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 모질이는 바뀌지가 않아요. 나 모질이라고 안 했다. 그러니까 저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안 바뀌냐고. 그러니까 저거 변명하는 게 그러니까 그 국가에 대한 예의상 그렇게 해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절대 예의도 에티켓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념 없는 짓입니다. 근데 그게 그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을 때 저런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털끝만 치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지. 너희들은 떠들어라.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뭐 이게 예를 들면 국기에 대한 경례를 기부하고 자빠졌어. 굳이 줄 필요 없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미국한테 기부하고 캐나다한테 기부하고. 충성을 기부하는 거죠. 미친.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에서 그 동포 초청 간담회가 있었고요. 이게 있었고 여기 보면은 또 아휴. 저 건희 언니 또 저고리만 바꿔 입고 나오셨죠. 네. 네. 근데 교민 행사를 하는데 질문은 딱 2사람한테만 받았대요. 질문 2사람한테. 그리고 현지 교민 매체는 입장을 불허했어. 저것 때문에 진짜 너무 많이 분노하셨더라고요. 예, 교민들 예. 입장에서는 저것도 선별해서 입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매체 못 들어오게 했죠. 그리고 그 윤석열이 시간에도 늦었고 들어와서 5분만 마이크 잡고 이야기를 했고 이때가 윤석열 욕설 터지고 나서 캐나다에 도착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교민회에서 이 양쪽 부부가 내외가 얼굴이 굳어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윤석열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 들어올 때 기자들하고 전혀 안 마주쳤대요. 보통은 들어오면서 외교 성과 자랑해야 되잖아요. 예. 기자들을 못 믿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중에 MBC 기자도 있을 거 아니야. 뭐라 그래? 뭐 그런 상황인 거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뭐 캐나다에서 뭐 저렇게 한 거는 뭐 대단한 사건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번에 그거 하나 나왔죠. 청와대 개방 열린음악회에 10억이 집행됐다고. 이게 청와대 개방 축하로 열린음악회 열렸는데 이거 KBS 행사잖아요. 근데 그게 청와대 예산이 10억이 들어갔다. 10억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때 이제 그때 윤석열이 그 청와대 그 열린음악회 가가지고 이제 내빈들, 내빈이 아니라 저기 관객들한테 인사하는 장면인데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 디오르 자켓이 갑자기 그러니까 저 자켓 많이 보셨잖아요. 이 자켓이 이번 FW 시즌 드디어 디올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570만 원. 이번에 이제 하나 구매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보다 그 당시엔 미스테리였잖아요. 저 디올 자켓이 미발매품이다. 짝퉁이냐, 저거 협찬이냐, 또 임대냐, 여기 아직까지 안 밝혀지고 있잖아요. 570만 원짜리. 빌려 입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근데 저 열린음악회 행사에 KBS가 다 주관하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청와대가 무슨 용도로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을까요? 는 진짜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건 KBS의 기본적으로 열린 음악회라고 하는 행사에 KBS 자체가 자기 회사에서 제작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매주 하는 거잖아요. 어. 열린 음악회를. 근데 KBS한테 여기서 준 돈이 7억 5천만 원. 10억 중에. 나 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2억 5천은 뭐 수수료로 뭐 누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이거 움직일 때마다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게 진짜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요거 KBS 협찬금으로 7억 5천만 원 줬다는데 요거 KBS가 또 확인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KBS는 지상파 중에 우리나라 최고의 공영방송이잖아요. 협찬 받으면 다 해주는 건가? 나 그 생각이 문득 들어. 글쎄요. 그러니까 1억도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 그냥 한꺼번에 7억 5천으로 근데 그냥. 그게 그러니까 청와대 예산을 전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원래 잡혀있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전용이 아니고 문체부 예산을 조정한 거예요. 이거 뒤에 나오잖아.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그러니까 저 아무리 생각해도 저렇게 단시간에 갑자기 저 정도 돈을 쓸 수 있는 어떤 법적 규정은 없거든요. 저게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기획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당선 이후에 뭐 이벤트 하듯이 갑자기 만든 거였는데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하던 열린 음악회니까 KBS 측에서 공간을 청와대로 한번 진행해보자 하는 그렇게 진행됐던 행사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무슨 문체부 예산이 10억씩이나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KBS 협찬금으로 7억 5천만 원이 들어갔고 그 외에 이제 그건 행사 자체 이 중에 콘서트 음악회에 들어간 비용 이것도 미스테리인데 관련하고 홍보물 사인물 제작 행사 인력 운영 등에 1억 9천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련 업체 8곳이 모두 수의계약이야. 문제는 이거야. 수의계약이야 수의계약. 진짜 이번 그러니까 정부에 많이 배웁니다. 엄청 급하게 진행한 행사니까 수의 계약할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수의 계약한 업체를 공개를 해줘야지. 이게 뭐 열린 음악회가 뭐 국가 보안하고 뭐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공개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이것도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썼는지 투명하게 공개만 한다면은 뭐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행사에 돈을 쓴다고 해도 뭐라고 합니까? 잘 제대로 썼구나 절차대로 썼구나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그거 투명하게 안 밝히니까 자꾸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냐고. 그러니까. 우리 투명하게 딱 들여다보고 다 믿고 싶은데 왜 의심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문체부 소속으로 재단법인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라고 있어. 이 사람들이 5월 3일 날 기획재정부에 자기들 관련한 예산으로 신청했던 돈이에요. 요거를 5월 9일 날 청와대가 열린음악회 하는 예산으로 전용을 해버려요. 그게 불법이라는 거야. 국회 승인난 예산이잖아요. 예. 목적이 다른 예산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전용하는 건 불법이야. 이상하죠. 뭔가. 그런데다가 이게 날짜가 지금 5월 22일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있기 바로 전주인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됐다. 이런 논란도 있었죠, 당시에. 근데 KBS에 들어가는 돈, 야, 7억 5천만 원, 나 이해가 안 가네요, 진짜. 아니 그리고 사실 열린 음악회가 진짜 뭐 없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주 하는 프로그램에다가 열린 음악회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 그 이벤트 기념으로 관련된 방송 그 공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청와대 개방한다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수의 계약으로 이렇게 돈이 아니, 쳐들어갔다라는 그러니까 거는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전국 노래자랑 하나를 유치하는 데도 뭔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네. 협찬금 비슷하게 주는 건 맞는데 그러면 그 공연이 어마어마하게 큰 공연이었나? 아니 그렇다고 해서 7억 5천이 들어갈 정도 공연인가? 여기다가 부대로 1억 9천만 원 들어가는 거는 행사 인력 운영, 홍보물 사인물들은 또 따로 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김건희가 관련돼 있으면 뭔가 냄새가 나. 구려. 근데 10배씩은 뻥튀기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네. 간유리 갈 때도 막 7억 뭐 이렇게 들었는데 6억 5천만 원인가? 네,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납득을 못 하잖아요. 같은 겁니다. 계속 왜 김건희가 되고 김건희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자, 아무튼 참 그러네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